자, 2023 타경 11842로 대전 중구 대영동에 대지가 경매 나왔네.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? 건물은 매가 제외됐대요. 뭐만요? 토지만. 이런 100% 뭐이다? 법정지상권. 잘 배워두시면 가장 큰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. 따라서요, 경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일수록 해결 능력을 높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. 자, 그러면은 이 법정지상권 우리법 366조 나오면요, 반드시 이 조건을 달달달 외우고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 법정지상권 문제를 지금 이 시간 다룬 이유는 이 조건이 문제입니다. 조건이 A, B, C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 어떤 조건이 맞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A 책을 보면은 조건이 이렇게 나오고 B 책은 이렇게 나오고 다 같지가 않아요. 그럼 왜 그럴까요? 이 이유는 이 366조에 법정지상권에 이러이러할 때 성립한다라고 안 해놨어요. 뭐냐면은 대법원 판례를 봤더니만은 여러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건물은 철거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조건을 하다 보니까 경매를 강의를 하신 분들마다 이 조건이 좀 틀려요. 근데 저는 그동안 이 법정지상권을 강의를 해오면서 이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법정지상권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하세요. 조건 필히 달달 애우고 이해하는데 그 조건 첫 번째 뭐냐면은 토지의 근저당이 뭐예요? 설정 당시에 언제냐, 토지 이게 때 언제나 때가 중요하죠. 때는 어느 때? 근저당 설정될 때. 잘 들으세요. 첫째, 지상에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, 두 번째는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똑같더라, 이것이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근저당 설정할 때지요. 두 번째는 이미 경매시. 여기는 언제? 근저당 설정시. 두 번째는 이미 경매시. 토지 주인과, 여기 세 번째입니다.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것.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누어 주세요. 그러면은 분석하기, 법정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. 근저당 설정 시 지상에 건물 있고 토지인 건물 같고, 이미 경매 시 토지인과 건물주인이 다를 것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여기에 갑은 자신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야치 자신 땅에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. 그러면은 자신의 땅 주인도 갑이고 건물, 이 사례 그래 해결할 수 있어요. 건물 주인도 갑이죠. 근데 이 상가가 분양이 안 돼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한씩 갑은 토지만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서 공사비는 다 지급했어요. 그런데 여전히 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빌린 돈마저 갚지 못하자 토지 근저당권자 뭐만요? 토지만 경매를 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상에는 누구물요? 가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을 여러분께서 낙찰을 받다 칩시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신 땅에 있는 건물은 무조건 철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러나 이 지상 건물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철거하지 말아라
라는 것이 법정이상권이에요. 그러면은 이 가구 건물이 법에서 정한 이 조건을 갖춘다 보면 되겠죠. 자,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? 두 파트로 나누주라고 그랬죠.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해보게요. 어디에 나누라고요? 근저당 설정시하고 경미시로 나누라고 그랬죠. 아따, 그렇게 나누죠. 그냥 근저당 설정시의 건물 있죠. 그리고 동일이죠. 그럼 이 조건 갖췄네. 두 번째는 경매시 달라졌죠. 그럼 이 조건도 갖췄네. 그러면은 땅을 낙찰 받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에 있는 이 가구가 처해갈 수 있어 없어요? 없고, 반대로 건물 소유자 갑은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땅을 모을 수 있다, 사용할 수가 있다. 따라서 우리 이것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. 이와 같이 쉽게 말해서 지상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 땅을 낙찰 받으시더라도 건물도 못 짓고 여러분들은 또 팔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이런 경우 거의 2억짜리 땅을 1억에 낙찰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이 땅을 낙찰받은 여러분께서는 이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알아봐야겠죠.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갑은 여러분 낙찰 땅을 사용하고, 반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, 첫째, 낙찰받은 이 토지를 다시 누구에게요? 갑에게 팔 수 있죠. 그래서 낙찰받은 토지를 뭐한다? 매도한다. 1억에 낙찰받기 때문에 갑을 만나서 1억, 2억이니까 1억 5천에 사세요. 협상이 되면 파는 것이고 안 되면 마는 것이고. 두 번째, 얘가 안 산대요.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? 그러면은 당신 건물을 나한테 파세요. 건물을 만다? 건물을 매수한다.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하여 사용한다거나 팔 수 있지 않습니까? 세 번째는 어차피 이 갑이 나가 낙찰받은 토지를 사지도 않고 자신의 건물을 팔지도 않을 경우에는 난감할 수 있는데, 마지막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여러분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?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. 이 지료 청구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라는 것은 각자의 생각하면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, 일단은 어떤 금액이에요? 1억에 낙찰 받게 되면은 감정가가 얼마예요? 2억이죠. 이 2억에 3에서 5% 정도 나옵니다.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. 그러면은 이게 도시 지역에 있으면은 5% 나온다 치고, 비도시 지역일 때는 3% 나온다 쳤을 때, 이거 도시에 가정하고 5%면은 2억에 5%는 얼마입니까? 연 얼마예요? 1,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더라. 얼마 투자해서요? 1억을 투자해서. 이것이 법정 지상권의 접근 방법이고, 이 조건을요 꼭 잘 이해해 주셔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사례별로 적용을 잘 해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이 사례를 한번 가볼까요? 이 한번 봐보세요. 여기 경우도 그럼 법정이 성립될까 안 될까 봐야 되겠죠? 자, 한번 봐볼까요? 뭘 보라고 했습니까? 근저당 설정시. 2021년 8월 30일 날 근저당 설정시. 토지주는 누구? 김땡땡씨. 그죠? 그 다음에 건물주는 한번 봅시다. 근저당 언제예요? 연날짜 잘 봐요. 2021년 8월 31일 날 토지 근저당 설정됐죠? 그럼 건물 가봅시다. 건물도 역시
2020년 8월 4일, 건물에다 근저자 설정했네요. 이때 근저자 설정했네요. 그죠? 소유자 안 두고. 김땡지. 그러면은 근저당 설정 시 토지 주인도 김땡땡씨, 건물주인도 김땡땡씨. 그러면은 이 조건을 갖췄죠. 두 번째는 토지만 경매 지금 나왔잖아요. 이걸 김땡땡씨의 땅을 여러분께 낙찰 받으시면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경매로 달라졌죠. 그러면은 이 물건을 여러분께서 낙찰 받으시게 된다면은 지상의 건물 소유자인 김땡땡씨는 여러분이 낙찰 때 사용할 수 있다 없다? 있다. 따라서 이 김땡땡씨는 여러분들에게 지루를 주고 사용하든가, 또 여러분들은 저 땅을 낙찰 받더라도 건물은 철거할 수 있다 없다? 없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지료 계산을 잘 하시고 들어가셔야만이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